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7일 오찬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오찬 즐겁게 하시고 제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재명이의 이 까도 정말 한없이 나오는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고구마 덩굴처럼 나오나고 하나요? 아니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오는 비리 의혹. 이제는 이재명이가 가야 할 때는요 검찰 수사 포토라인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비리 공세도 매일같이 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매일매일 이제 김혜경 이 법인카드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매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때 공약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송초로. 청와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재명도 공약을 누가 만들었냐면 경기도 주택공사 측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물증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까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제대로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블라인드 이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에 익명의 말하자면 이 폭로 글이 나왔고, 이거를 원희룡 본부장이 받아서 원희룡의 SNS 이 페북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 이원욱 변호사 민변이고 참여연대에서 일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원욱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경기도주택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 집 바로 옆집을 얻어서 이제 직원들을 합숙시키면서까지 공약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서울에 있는데 해외에 가서 또 법인카드를 썼대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서울에서요 점심 저녁을 하루에 9번씩 18번을 먹지를 않나. 서울에 있는 이재명이가 해외 나가서 법인카드를 쓰질 않나. 이거 정말 이런 인간 이하예요. 인간 이하.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인간 이하.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갖고 경기도지사를 1번 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갖고 대통령 후보를 2번씩이나 나왔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그래서 참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오로지 대한민국 특정 지역 몇 군데서만은 이 투표가 변질되고 있어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지금 민주당만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이 투표, 그리고 여론정치,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이 정치, 이것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재명의 이러한 비리, 즉 이재명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실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파트 순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라는 거 다 아시죠? 바로 그 옆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금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로 옆집의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로 빌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는데 선대본부,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예요. 자, 이거 왜냐면 거짓말로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리니까 대답을 못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이재명이 바로 영창 가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로 유포로 또 영창 가야 되고, 이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몇 년씩 선고받았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죄를 지금 이재명이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성남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은 죄들 하나씩 둘씩 까도 나옵니다. 자, 이 대목에 관해서 오늘 선대본부 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권영세, 그 다음에 김기현, 그 다음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밝혔어요. 우선 권영세 뭐라고 밝혔느냐, 이재명 부부의 법카 부당사용, 업무 추진비, 황제 갑질 사건이 파도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납득할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부부가 함께 수사받는 게 도리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하자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도 8월
부터 이재명 후보 부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금호 아파트예요.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연결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초반심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히 해명을 하라. 아니면 수사를 받아라. 예. 자, 이거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문제, 신천지 문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행 각별히 조심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족도 잘라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비판했어요.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를 많게는 30원까지 배달시켰다는 것과 관련해서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조각을 맞춰보면 공사합숙소를 2020년 8월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대선 공약 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던 건 더더욱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경기도민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것인데 국민들은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집 바로 옆에 2402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호 아파트 순회동 109동 2401호가 바로 이재명 집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후보도 선대위도 모두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서요, 공사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 등은 당시 이 후보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 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숙소나 관사를 구하는 것이라 당시 경기지사에서는 후보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이유도 없다. 이게 바로 꼬리 자르기에 선수들이 해놓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2405회 진실을 밝히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후보 옆집 2402호에는 2020년까지 김모 씨 부부가 살았다. 이 김모 씨 부부도 말이죠. 이게 포털 사이트 포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알아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2402호에는 2020년까지 김모 씨 부부가 살았다. 이 김모 씨는 2007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원희룡 지사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 김 씨의 부부가 살았는데 김 씨의 남편은 누구냐? 현재 성남 아트센터 공연기획부장으로 근무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김치읒지읒이라고 약칭을 썼습니다. 성남 아트센터 공연기획부장 네이버 검색하면 이름이 실명이 딱 나와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러면서요, 2년 전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갔다 온다면서 김 씨가 떠났고 2402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과 직원들 아지트로 쓰이게 됐다. 김혜경 씨 캐나다 거주 자격, 그 다음에 아들의 대학 입학 내막, 그 다음에 외고 입학, 대학은 여기서 고려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려대 참 명문 고려대학이요. 이 동문들이 좀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성명 하나 내십시오. 이거 뭐 대학 조국이가 말이죠. 서울대학을 정말 가장 부끄러운 대학으로 만들었듯이 부끄러운 동문이 1호가 됐잖아요. 서울대학.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재명 아들들이요. 고려대학의 명문, 그 역사적 전통에 지금 흠집을 내놓고 있어요. 특례 입학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바로 TV조선에서 말이죠. 2020년 8월 달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순회동 아파트 2년간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는데 이 집이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리고 공사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세 계약을 몰랐다고, 공사 측에서는 옆집이 이재명 후보 집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 지사가 또 공개한 내용에 보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주택도시공사 직원의 글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직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선거 공약을 만드는 아지트로 쓰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사님, 선거 공약은 캠프에서 만들면 안 되나요? 어제 올렸어요. 예. 우리 사장님은 리를 이재명이라고 불리며 이재명 도지사 후계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창욱
지금 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이 작년부터 이재명 지사님 지시로, 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사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만들라고 지시하시네요.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돼 있다면서요. 우리 회사, 왜냐하면 민변 변호사 출신이니까 민정수석 할 만하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런 공약 만드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답니다. 지금은 모 실의 피 차장님이 국토균형발전계획 공약을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서 만든다는 소문이 산하에 파다한데, 문제는 이게 우리 회사 업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경기도 산하 지방 공기업이지 전국구 공기업이 아닌데 저런 전국적 대선 공약 만든다는 게 맞는지 우리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직원들 상당수가 이런 대선 공약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창작 소설 쓰라고 하고, 휴, 도지사님 제발 대선 공약을 산하기관에서 만들라는 지시는 거둬주세요. 타 산하기관도 이렇게 공약을 만들고 계시나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희룡 지사가 쭉 공유를 하면서, 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앞집을 쓰게끔 갑자기 이사를 간 걸까요? 김혜경 씨 공익 제보자가 성남 아트센터 직원이었던 건 우연일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요, 우리 야당에서는요, 이재명은 까도비 후보다. 즉, 이 까도 비리만 나오는 후보다. 그러면서요, 이 조직적 횡령, 그야말로, 수사를 받아라.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강하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이 페북 글이요, 오늘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가 우선, 이현욱, 죄송합니다. 이현욱 변호사가 이제 사장인데, 이현욱 변호사가요, 오늘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이재명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남 아트센터의 이 부부, 부인이니까 여자죠. 시옷 히읗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호 윤호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성남 아트센터하고 분당구 측에 취업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혜경이 모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2020년 8월부터 규정 개정 전까지는 여기에 누가 살았느냐, 이거를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현웅 사장께 이 원희룡 지사는 공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이현욱의 실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여연대에서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로 재직하셨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기획자 이현욱 변호사님, 네이버와 40억 원 기부 협약을 했던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2012년도 6월 30일 주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와 상임이사 이현욱 변호사님은 감사로 참여하셨죠.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직 중에 성남 풋볼 클럽 감사,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이었던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 역임하셨죠. 2016년 총선 민주당 성남갑 예비 후보, 2018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셨네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도 2월 25일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되셨고,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 설계하셨던 이현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2일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셨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도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죠. 사장이셨을 때 기존 합숙소 운영 지침대로 임원은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어서 사장님이 입주하시면 안 되셨는데 지침까지 바꾸셨고, 판교 사업단을 위한 숙소를 이재명 후보 옆집을 로또 당첨 확률의 우연의 일치로 임대하셨는데 이재명을 위한 기본주택을 옆집에 마련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면서 거기에 지원 숙소를 얹어 놓은 겁니까?
공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공약을 만들어 주셨고 민정수석 가신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던데 제2의 유동규 되시면 안 됩니다. 아, 고등학교는 부산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도 마침 동문이군요. 성남 경기도 대장동 왕국의 비밀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현욱 사장, 이게 대충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제 정체가. 간단히 얘기하면, 2019년도 2월에 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했고요. 이재명의 최측근, 기본주택 설계자, 민변 참여연대, 성남fut볼 감사, 재윤경 희망살림 이사, 그 다음에 2018년도 민주당의 성남시장 경선 시 은수미 시장한테 패배 확보. 그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의 문일고등학교 동문.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가까운 사람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순회동 금호아파트 109동 2401호는 이재명 후보가 98년부터 거주하는 자택이다. 바로 옆에 240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판교사업단 직원 숙소 용도로 내세워 전세를 얻었다. 이 집은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인 2013년 소유자 이응 히읗 전출 이후에 전세 계약자들이 거주했는데 전세 계약자들과 이재명 시장 부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용도를 밝혀라. 경기도지사 취임 후인 2020년 이재명의 최측근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전세를 얻어서 현재는 4명이 실거주 중인데 공사의 전세 취득 이후 실제 사용 용도를 밝혀내라.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시장이 호주 출장 간 시간에도 국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호주와 한국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재명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플래시포인트인가?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 이제는 물러서라.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싶네요. 이 정도 같으면 뻔뻔하더라도 웬만큼 뻔뻔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는요, 결국은 오늘 이 김원우 결국 사퇴했습니다. 역시 남 탓을 하며 사퇴했고, 그래서 이제 장준하 씨의 장남도 반박문을 내놨어요.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 장호건인데 전 광복회 서울 지부장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입을 딱 닫고 있는데, 공금 횡령 혐의로 망신당하면서 이 회장이 사퇴하는 것은 광복회 역사상 5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요, 이 김원웅이는 본인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사람 잘못 봤기 때문에 사퇴하고 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복회 회원들은 굉장히 참 씁쓸한, 그야말로 허탈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 김원웅 회장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것이고, 광복 회장이 개인 비리에 연루돼서 자진 사퇴한 것은 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명예에 누를 끼쳐서 사과한다. 최근 사태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하다. 감독 관리를 잘못했고 사람 볼 줄 몰라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건데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TV조선에서 맨 먼저 보도를 했잖아요. 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또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반평생을 친일 청산에 앞장서 왔고 친일 반민족 언론 조선일보와 대척점에 서서 싸워왔다. 그 조선일보 TV조선에 의해서 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프다. 이거 참,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건 전 광복회 서울 지부장이 우리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거대한 의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모습 참 쓸쓸하다. 국민통합의 구시점이 돼야 할 광복회장으로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랐는데 마지막까지 나라를 두 쪽 내는 분열적 언사를 늘어놨는데 김 회장의 그릇에 어울리는 사퇴 입장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 유용, 이렇게 해서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했는데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누굽니까? 이 김원웅이한테 형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광복회 형.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도 이재명의 입장, 그야말로
이 김원웅 씨가 존경하는 마음의 형인지, 광복회 형이 아직도 맞는지 이제 이재명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그동안에 말이죠, 이 호들갑을 떤다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는데, 이낙연도 여기에 관해서 입장문을 꼭 좀 내놔 달라, 이렇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고민정이가 말이죠. 자, 고민정 얘기는 뭐 별도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NBS, 목요일날 NBS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떴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31%, 안철수 8%로 되어 있고, 단일 후보 경쟁력은 윤석열 59, 안철수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확연하게 압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도 2자리 숫자로 저는 이길 것 같아요. 10% 이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NBS 매주 목요일 날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전부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인데 전부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면접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14, 15, 16 어제까지 가장 최신 여론조사예요. 이걸 보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5%가 상승해서 40%,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가 떨어져서 31%, 안철수 후보는 8%, 심상정 2%로 되어 있고요. 누가 단일 후보로 경쟁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59, 안철수 24,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적합도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43, 안철수 후보가 36, 그래서요, 경쟁력과 적합도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 윤석열 48, 이재명 32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43에서 48, 5%가 올라왔고요. 이재명은 지난주 34에서 32로 2%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지난주에는 9%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16%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도에서도요, 심판론, 말하자면 50%로 상승했어요. 45에서. 그리고 안정론은 42에서 38로. 그래서 12%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38대 33, 그래서 5%로 지금 높아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4%가 올라갔고 민주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뭐 상황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 표차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홍보를 당부드리고, 윤석열 유튜브도 계속해서 60만 만들어 주시고요. 저렇게 안보정론 100만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대표의 팬카페에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